자주 영어를 쓰시던데 내란죄를 영어는 뭐죠? 내란죄가? Insurrection, treason입니다. 리벨리언이라고도 하죠. rebellion도 할 수 그거를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방금 물어보셨으니까 반란, 내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내란은 북한 문란입니다. 지금 이준숙 위원장은 여기가 어디죠? 국회 국회죠. 과방위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 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라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12.3 계엄 이전에 이미 27건의 탄핵이 있었고 탄핵당한 피청구인은 다 본인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한 소추인, 즉 국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는 참 탄핵을 당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유감 표명이나 사과 같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선 영상 MBC 선배인 정동 의원의 질문. 내란이 영어로 뭐죠?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른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일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왜 내란인데 내란으로 쓰지 말라고 하냐라는 정동 의원의 얘기. 일단 송영훈 변호사님. 아니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 아니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1심 재판 중이잖아요. 예. 무죄 추정 원칙을 언론 보도에도 확장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적어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좀 그 피의자라는 지위를, 피고인이라고 하는 지위를 분명히 해가면서 보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그런 취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마찬가지로 이것을 역으로 관철을 해보면은 앞서 제가 그 선관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한 변명을 누가 납득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는 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내로남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내란 수괴라고 단정을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법 대북 송금의 주범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이렇게 예. 한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 그리고 어떤 정합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겠죠. 계속 민주당의 내로남불 DNA만 상기될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일 대변인, 이게 모르겠어요. 이 논리는 이 혐의가 무겁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뭐 나중에 뭐 사법부가 판단할 테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대북 불법 송금범, 허위사실 유포범, 뭐 법인카드 유용범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언론계에서 선배이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한마디가 그 정도의 무게감밖에 갖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고 직책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이 언론계에서 얼마나 그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입니까? 방통위원장이 이런 내란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이 언론사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사별로 평가할 수 있죠. 12.3 비상계엄이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12.3 내란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나 이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예. 판단해서 쓸 수 있는데 그거를 방통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표현을 끌어들여서 얘기한 것이 오히려 저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자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국회 가방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민주당의 뭐 줄탄핵, 뭐 묻지마 탄핵의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본인 얘기는 탄핵상한 피의 소추인은 본인들이 소송을 비용하는데 탄핵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거 본인들이
헌재에서 기각당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저건 이제 구체적인 예시라는 건데 저 부분은 맞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사실 국회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예요. 예컨대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에 대한 탄핵 시도가 아니었잖아요. 이전에도 보면 이미 2명에 대해서 탄핵 시도를 했고 3명째 탄핵을 성공시킨 부분인데 그것도 이틀 만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특정 업무 영역 때문에 탄핵 시도한 것이 아니고 특정 방송사의 사장과 관련돼서 뭐 이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탄핵을 시도한 것은 온 국민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으로 보고 애당초에 탄핵소추라는 탄핵제도라는 본질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회가 사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 표명인 것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4대4로 기각이 나왔지만 실제 뭐 4대4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8대0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문제가 있는 탄핵이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는 사과의 목소리가 유감 표명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애둘러서 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헌법재판소 관련된 얘기에 이 얘기도 있잖아요.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이렇다는 언급 없이 일단 보류하겠다고 대략적인 가닥을 잡으니 박수영 의원 단식 이제 좀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영 의원 건강 생각해야 되니까 단식 만료하는 분위기가 있죠. 조금 전에 오늘 국회 저 단식장에 이 사람이 찾았습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마치 본인이 이제 대선 준비하는 듯한 여러 SNS 메시지를 올려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홍준표 시장인데 어제는 전한길 씨 그리고 나경원 의원하고 박수영 의원은 손잡고 이제 몸 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마은혁 후보자 건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박수영 의원의 생각은 완강한 것 같아요. 일단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한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식을 풀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런 취지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수영 의원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사실 지금 단식이라는 또 굉장히 큰 어찌 보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인데 이 결단에는 항상 명분이 옳아야 되거든요. 이 명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는 동의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은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확인을 했음에도 사실은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저런 단식을 하고 또 국민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특히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헌법을 수호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 같거든요. 사실 아직 조기 대선 국면이 확실해진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대선은 진영 간의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도 표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자꾸만 저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그 민심을 아주 엄하게 보여주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저 박수영 의원 단식장에 홍준표 시장이 면담하고 위로차 간 저 목소리 현장 목소리는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열심히 편집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들어볼 텐데 미리 자막으로 만나본 저 부분이요. 송영훈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단식장 가서 어떤 맥락 속에서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꺼낸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없다고 하면서도 당을 망쳐놓고 양심 있냐는 표현 아마 오늘 북콘서트 관련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요. 저런 언급을 사안과 무관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전한길 씨가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상 차리면은 뭐 굉장히 불효자식 아니냐. 이 불효자식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홍준표 시장의 일련의 행보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홍준표 시장의 여러 행보들을 보면서 가장 긴장하고 있을 분이 저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견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논리적 일관성의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대선 행보도 가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코어 보수라고 하는 그 김문수 장관의 지지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손발이 사실상 묶여 있는 김문수 장관으로서는 홍준표 시장의 저런 행보가 상당히 불편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 홍 시장이 저 자리 가서 한동훈 전 대표 질문 받았으니까 얘기했을 텐데 그건 영상으로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면 이 얘기잖아요. 서울대법대 40년 지기 친구가 최상목 권한대행과 지금 단식 중인 박수영 의원인데 건강 해칠 수 있으니 박수영 단식 중단해야 된다. 염려했다고 한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은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집회에 가서 본인도 연설하고 싶었는데 예. 이런 현직 시장 신분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간접적인 내가 이제 당원들한테 어필하려는 자리로 인식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물론 진정성 있게 박수영 의원의 건강을 염려했을 수도 있죠. 박수영 의원이 어쨌든 지금 주목을 쭉 받고 있고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 방법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운 적도 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병원에 가셔서 단식을 이어가셨는데 그런 것과 본인은 소금과 물만 갖고 단식한다.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성에 대한 언론의 그 어떤 관심 또는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가셔서 아마 염려를 전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대선 행보로 서울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실 여러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언론의 서포트를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예. 아마 저 부분도 저는 송 변호사 말씀처럼 대선 행보를 사실상 시작하신 걸로 인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합종 연행에 대해서 본인이 판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혹시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예. 여러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장단점을 감안한 합종 연행의 패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마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제 질문은 홍준표 시장보다는 최상목, 박수영 두 사람 얘기했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